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공부 메이트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가 국제경제학 하면 보통 나라와 나라 사이의 복잡한 무역 관계? 뭐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삶에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바로 이 나라 안의 경제, 내가 사는 동네의 경제입니다. 오늘은 김신행 교수님의 국제경제론 8장 3절을 통해서 왜 어떤 도시는 뜨고 어떤 도시는 잠잠한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큰 왕원경으로 국가 간의 무역을 멀리서 지켜봤다면 오늘은 현미경을 손에 들고 한 국가 내부로 깊숙이 들어와 볼 거예요. 도시와 지역이라는 이 작은 생태계가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이걸 보면요. 우리가 배웠던 국제무역 이론이 우리 주변 현상을 기가 막히게 설명해내는 걸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먼저 국가 경제랑 지역 경제가 뭐가 다른지 딱 짚어보고 그 다음엔 왜 산업들이 한 곳에 몰리는지 그 두 가지 핵심 이유를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현실이죠. 수도권 집중 현상을 실제 데이터로 확인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국가 경제랑 지역 경제. 뭐 비슷해 보이는데 이 둘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그냥 국경이 있고 없고의 차이일까요? 모든 비밀을 푸는 열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생산 요소의 이동성.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별거 아니에요. 사람이나 돈 같은 생산 요소가 얼마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국경선보다 이 이동의 자유가 훨씬 더 중요해요.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의 국가 경제는 뭐랄까 높은 담벼락이 쳐져 있는 거예요. 비자 문제, 언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나 자본이 쉽게 국경을 넘기 힘들죠. 반면에 오른쪽 지역 경제는 어때요? 그냥 뻥 뚫린 고속도로입니다. 우리가 서울 살다가 내일 당장 부산으로 이사 가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잖아요. 바로 이 자유로운 이동, 이게 모든 현상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죠. 한 나라 안에서 사람과 자본이 이렇게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면 왜 산업들이 전국에 골고루 퍼지지 않고 특정 도시에만 바글바글 모여드는 걸까요? 생각해보세요. 왜 하필 울산은 자동차의 도시가 되고 판교는 한국의 실리콘밸리가 됐을까요?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두 개의 거대한 자석 같은 힘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두 가지 힘의 정체를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자석의 정체는 바로 절대 우위입니다. 국제무역 배울 때는 비교 우위가 훨씬 중요하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맞아요. 하지만 그건 국가 간의 이야기고요. 국가 안에서는 게임의 법칙이 완전히 바뀝니다. 더 싸게,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곳이 그냥 다 가져가는 절대 우위의 논리가 지배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은 정말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도미노 같아요. 자, 보세요. 1단계, 어떤 지역의 임금이 다른 곳보다 싸요. 그럼 2단계, 기업들은 당연히 생산 비용을 아끼려고 그쪽으로 공장을 옮기겠죠. 마지막 3단계, 공장이 생기니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들은 그 일자리를 찾아서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결국 돈과 사람이 일자리를 따라서 대이동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국가 간에는 노동자가 마음대로 국경을 넘을 수 없으니까 각자 잘하는 걸 만들어서 바꾸는 비교 우위가 중요해요. 하지만 한 국가 안에서는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더 조건 좋은 곳, 즉 절대 우위가 있는 지역으로 산업과 인구가 통째로 옮겨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역의 운명을 가르는 첫 번째 법칙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거대한 자석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한 시작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하거든요. 바로 규모의 경제 효과입니다. 교재에 나오는 이 그림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여기 A, B, C 세 지역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음엔 다 비슷비슷했어요. 그냥 A 지역에 사람이 아주 약간 정말 사소할 정도로 더 많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차이가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오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이건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는 것과 같아요. 사람이 좀 더 많은 A 지역은 그 자체로 매력적인 시장이죠. 그럼 기업들이 저기 시장이 크네?
하면서 몰려들어요. 그럼 일자리가 막 생겨나겠죠? B랑 C에 살던 사람들도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으니 A로 몰려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A의 시장은 더 커지고 그럼 기업은 더더욱 몰려들고 이게 바로 멈출 수 없는 자기 강화적 순환. 한번 시작되면 모든 걸 빨아들이는 거대한 중력처럼 작용하는 겁니다. 자, 이론은 이쯤 하고요. 그럼 이게 정말 현실 세계에서도 똑같이 일어날까 궁금하시죠? 지금부터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 강력한 이론을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외 사례부터 보죠. 미국 자동차 산업인데요. 그래프의 맨 왼쪽 막대, 미국을 한번 보세요. 특정 지역의 생산 비중이 무려 66.3%에 달합니다. 옆에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랑 비교하면 차이가 엄청나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미국이라는 거대한 단일 시장 안에서 우리가 방금 배운 규모의 경제 효과가 유럽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시선을 우리 대한민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두 가지 힘, 절대우위와 규모의 경제, 이 두 가지가 지난 70여 년간 우리나라의 지도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이 그래프 하나에 그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949년 20%가 채 안 되던 수도권 인구 비중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2년 50.5%,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이라는 단 하나의 지역에 모여 살게 된 겁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그 보이지 않는 힘이 현실을 어떻게 빚어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결과물인 거죠. 그리고 이 현상의 무서운 점은 한번 이렇게 경로가 정해지면 바꾸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도 강조하죠. 역사가 중요하다고요. 실리콘밸리도 처음엔 그냥 스탠포드 졸업생 몇 명이 착오해서 시작한 거였어요. 근데 한번 성장 궤도에 오르니까 전 세계의 인재와 자본이 그쪽으로만 쏠리면서 이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성이 되어버렸잖아요. 처음의 사소한 선택이 미래 전체를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어떠셨나요? 국제경제학이라고 해서 그냥 나라들끼리의 어렵고 복잡한 얘기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오늘 보신 것처럼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도시, 내가 사는 이 동네가 왜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됐는지 설명해주는 가장 현실적인 학문이 바로 국제경제학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을 읽어내는 가장 강력한 열쇠인 셈이죠. 물론 경제학이 쉽지만은 않죠. 하지만 모든 위대한 여정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한 걸음 나아간 것처럼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오다 보면 어느새 복잡해 보이는 세상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갖게 되실 겁니다. 저 경제학장 박사가 여러분의 그 멋진 여정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